네, 안녕하십니까. 브리더스 퀄리티 학술 고문이자 서울대 수의과대학원에서 앵무새를 비롯한 여러 동물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심용주 박사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최신 앵무새와 관련되는 의학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고 계신 것처럼 이제 에비안 익스퍼트 아티클이라고 해서 조류 부분에 전문가들의 기고문을 실어 놓은 웹사이트가 되겠고, 여기서 2015년 3월, 네, 메이면 3월이죠. 네. 메이 3월 맞나요? 죄송합니다. 5월이군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네요, 아침부터. 그래서 healthy gut, healthier bird. 이제 건강한 장이 건강한 새를 만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온 학술 논문까지는 아니고,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는 대중을 대상으로 한 기고문이 올라와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최신 해외 정보들 저희가 뭐 하나하나 다 이제 번역해서 책으로 뭐 하거나 아니면은 글을 올리기에는 워낙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저자는 박사고요. 네. 수잔 오로시라고 하는 사람이고 동시에 수의사입니다. 수의학 박사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gut microbiome is role in health.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장내 세균총이 건강에서 하는 역할이라는 이제 소제목입니다. 자, 보시면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소콜이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이 양반이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연구를 쭉 얘기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가 얘기하면 이제 저희가 통상 크론병이라고 얘기하는데, Chronic Inflammatory Bowel Disease, 이제 장이 만성적으로 계속 염증이 생기는 질병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뭔 얘기가 나오냐라고 하면, 페칼리라고 하는 박테리아들의 병이 걸린 사람이 있고 크론병이 걸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둘 사이에 장내 미생물들의 조성을 한번 살펴봤더니 큰 차이가 있더라. 특히 무엇? 페칼리라고 하는 박테리아들의 큰 차이가 있더라. 여기서 이제 파이칼리라고 실제로는 이제 파이칼리라고 읽습니다. 라틴어로는. 요거는 뭐냐 하면 그 대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 총의 특정한 어떤 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냐 없냐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크론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더라. 그리고 이러한 세균들의 조성이 이제 장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장 내에 이제 음식이 지나가면서 소화 효소와 각종 연동 작용 등에 의해서 이제 소화가 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장벽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음식물 또는 그것이 발효되거나 부패한 것들과 계속해서 접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이 장벽에, 좀 더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이 장벽에 아주 수많은 면역 세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뮨 시스템, 면역 계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유는 여기서 분해된 것들을 저희가 장을 통해서, 장벽을 통해서 흡수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ATP를 만들어서 활동하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외부하고, 여기 사실은 우리 몸의 내부에 있지만 우리의 몸의 내부와 외부가 접촉하는 아주 중요한 최전선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잘못된 어떤 세균이라든지 물질이 장 내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면역 계통이 엄청나게 철통 방어를 하고 있는데, 요 안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즉 세균총이 어떠한 조성을 갖고 있느냐가 요 면역 세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 면역 세포들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잘 활동하고 있는지가 인체 전체의 면역과 관련되어 있다. 뭐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다음에 이제 쭉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고, 쭉 보면 이제 그 밑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또 다른 얘기가 살짝 나옵니다. 이제 안티바이오틱, 즉 항생제가 장내 세균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번 좀 살펴보게 됩니다. 네. 엔타이바이오틱 또는 안티바이오틱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항생제를 말합니다. 항생 물질.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이제 개를 대상으로, 개의 경우 똑같이 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 개와 그렇지 않은 개, 를 갖다가 이제 비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항생제 투여요법을 썼더니 항생제가 장 내에 있는 세균총의 변화를 유발했고 특정한 항생제 조합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른바 좋은 선한 세균총으로 조성이 변화하는 데에도 심지어 기여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보통 저희가 항생제는 몸 안에 침입한 어떤 특정한 박테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특정한 조성의 항생제 조합을 사용하게 되면 나쁜 장내 세균총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긍정적인 세균총, 좋은 세균총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내려가서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관심 있는 앵무새에게 어떤 함의를 갖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 보시면 거트 체크. 우선 뭘 했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 애완, 관상 목적의 새들과 그 새들과 동일한 종인데 야생의 새들이 어떠한 장내 세균총의 차이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쭉 연구를 해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라고 했더니 지금 이제 일단 대상으로 한 것은 기본적으로 밀리아마존하고 블루 앤 옐로우 매커우, 청금강이라고 불리죠. 그 다음에 레드 앤 그린 매커우 요 세 가지 종에 대해서 텍사스 A&M 대학에 있는 슈퍼센터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열대 조류의 그 질병 연구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탁월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죠. 걔네하고 거기서 키우고 있는 얘들하고 동일한 종의 이제 야생 개체들을 비교해 봤더니 그 안에 있는 배설물 안에 있는 박테리아의 조성이 달랐다는 거예요. 와우, 놀랍지 않습니까? 네. 같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배 속에 있는 세균총은 다른 구성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럼 어떤 함의를 얻을 수가 있냐? 프로바이오틱을 쓰게 되면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건강상에.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연구진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닭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시보이라고 하는 이제 상용 제품인 것 같습니다. 닭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시보이라고 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이제 일종의 좋은 뭐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그런 것들로 되어 있는 제재를 앵무새에게 먹였더니 어떻게 됐다? 네, 성장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네,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앵무새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포유동물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그 장내 세균총이 건강을 개선시키고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이제 시보이라고 하는 제품을 통해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앵무새 건강에도 긍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뭐 복잡한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최근에 국내에서 보면은 그 이른바 멸균모이라고 하는 걸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균을 다 죽여서 세척까지 하고 그다음에 균까지 죽여서 곡물을 주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어미가 길러낸 초기 단계에서 어미가 길렀던 새들은 어미의 분변을 둥지 안에서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분변을 조금씩 섭취하게 되고 그럼 그 분변 속에 들어있던 좋은 균들이 장내에 서식하는 균들이 그 새끼의 장으로도 옮아 들어가서 새끼의 장내에 정착해서 새끼의 이뮨 시스템을 건강하게 만들고 새끼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알에서 끄집어내서 바로 핸드피딩을 했거나 또는 핸드피딩을 했더라도 물론 거기에 어떤 그 부가적인 조치를 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단순하게 핸드피딩해서 큰 새들의 경우에는 장내에 정상적인 세균총이 자리 잡기가 힘들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심지어 국내에 최근에 이제 황당하고 정말 그 수의학을 전공하는 앵무새 전문가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인데 무슨 멸균 모이를 먹인다? 그러면은 제대로 된 세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내에 제대로 된 세균총이 안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새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사실은 그런 멸균 모이는 다 곡물 모이죠.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키우고 있는 새들 중에서 곡물 모이만을 먹고 있는 앵무새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고, 설사 곡물 모이를 먹다 주로 하는 이른바 오스트레일리안 그래스 패러킷 계통이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항상 어떻다? 네, 싹틔운 씨앗을 주는 것이 언제나 더 유용한데, 이미 3년 4년씩 묵어서 언제 생산될지도 모르는 수입 곡물을 아무리 멸균한들, 그게 어떻게 멸균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멸균이 맞기는 한지는 모르겠지만, 뭐 방사선으로 멸균한다 한들 그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속빈 강정이고, 동시에 새의 거트 시스템, 장내 세균총에도 어떠한 의미도 주지 못한다, 긍정적인 영향도 주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제가 나름대로 설명한다고 설명해 봤는데 이해가 이제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한 앵무새를 키우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균형 잡힌 먹이, 그리고 그 균형 잡힌 먹이를 통해서 얻어지는 정상적인 세균총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앵무새를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20년, 30년, 40년 건강하게 산 앵무새 찾는 것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보면 뭐 17년 키운 이클레터스인데 평생 건조 사료만 먹었고 털은 다 빠져 있고, 뭐 이런 경우도 봅니다. 보호자는 앵무새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앵무새는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거죠. 예. 국내 앵무새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세상, 저희 브리더스 퀄리티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